공유결합에 대해서 1점표 나눠드린 대로 오늘부터 시험 범위에 대한 걸 좀 알려드릴게요. 44쪽부터 해가지고 해당되는 문제도 조금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 왜 나왔는지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 없고, 공유결합은 화학결합의 일종입니다. 뭐라고요? 화학결합. 화학결합은 크게 세 종류 있어요. 첫 번째가 금속결합. 뭐라고? 금속결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화학을 하다 보면 방금 얘기한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위에도 뭔 결합 나오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화학결합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그냥 이름이 결합이라는 말로 붙어 있을 뿐. 알겠습니까? 공유결합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누가 하는 결합이냐? 누가 하는 결합이냐? 라고 할 때 원자입니다. 뭐라고? 두 개 이상의 원자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두 개 이상의 원자가 필요하다. 근데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습을 꼭 조금 하라고 하는 건 좀 하시기 바랍니다. 두 개 이상은 반드시 비금속 원소여야 됩니다. 그럼 주기율표상으로 보면은 대략 몇 쪽부터냐 하면 원래는 14쪽에서 몇 쪽까지? 18쪽까지가 돼야 되는데 18쪽은 결합을 안 해요. 그냥.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17쪽까지의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다 하겠습니까? 그죠? 다 하지 않는데, 물론 14쪽 말고 예외적으로 1쪽에 있는 비금속이 하나 있죠. 누구냐 하면은 수소입니다. 누구? 그래서 주로 우리가 앞으로 아마 제 생각에 시험에 나온다, 혹은 뭐 고등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걸로는 첫 번째 등장하는 놈은 누구? 수소고요.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얘 누굽니까? 플로린. 네. 그 다음에 누구? 염소. 그리고 누구? 탄소. 실제로는 화학원을 하면은 탄소가 더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탄소가 제일 다양하게 결합을 합니다. 공유결합을. 그런데 아이사이언스 제가 이제 후 훑어보니까 다양하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복잡하다는 얘기도 되죠. 맞나? 경우의 수가 어떻다? 되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사이언스에서는 일단 뭐 우주 진화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공유결합을 집어넣다 보니까 탄소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말고도 이제 되게 많은데 얘네들이 어쨌든 전부 다 금속, 비금속? 비금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제가 보니까 얘네들 3개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잘 모르겠는 사람은, 외우기 귀찮은 사람은 제가 한 3개만 좀 기억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할 때, 이과로 가게 되면 화학원은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기본 이수죠. 자기 전공과 상관없이. 그러면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편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 요런 말 들어봤어요? 체외각전자라고. 체외각전자라는 건 가지고 있는 전자가 막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자 껍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존재를 합니다. 맞아요? 그 중에서 모든 전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전자? 제일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됐습니까? 당연히 무슨 상태일 때? 원자 상태일 때. 됐죠? 그래서 체외각 전자 중에서 요게 좀 중요한데, 요 말이. 뭐라고 적어놨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나머지 전자들을 우리는 뭐? 공유 가능 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공유 가능 전자들을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서로 같은 숫자로 주고받으면서 이루는 결합입니다. 됐어요? 외워야 되는 거. 솔직히 비공유 전자쌍까지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요거 외워야 됩니다. 뭐? 네, 공유 가능 전자. 근데 공유 가능 전자를 뭐 중에서? 체외각 전자 중에서 공유 가능 전자가 몇 개냐. 그 다음에 공유할 때는 반드시 서로 어떻게? 둘이가 만나서 오른쪽에 있는 놈이 한 개 내놓으면 왼쪽에 있는 놈도 몇 개? 한 개 내놔야 됩니다. 됐습니까? 한 개 더. 그럼 이러한 결합을 왜 하느냐 이 말이죠. 왜 하지? 중요한 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원자 상태로는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뭔가 모르겠는데 불안정해서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뭐를 이루게 되죠? 공유결합을 통해 꼭 기억하세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입자를 분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공유결합을 통해 분자를 형성하면서 이런 말 배웠나? 뭐? 옥텟을 완성하기 위해 무슨 결합을 한다? 그럼 이 문장을 한번 풀어볼게요. 잘 봐. 원자 상태는 불안정하다. 왜 불안정할까? 원자 상태는 불안정하다. 여기 나와 있는 말로 하면 원자 상태일 때는 옥텟이 완성돼 있다, 안 돼 있다? 저게 뭔 말이냐? 옥텟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전자가?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8개. 그럼 항상 8개가 되는 놈들이 있나?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18조 원소들입니다. 됐어요? 원자 상태일 때 이미 몇 개가?
최외곽 전자가 8개. 우리는 왜 그런지까지는 몰라도 돼. 알았어. 8개가 되니까 뭐 어떻더라? 안정, 불안정. 안정. 화학에서 안정하다는 거는 지 모습, 지 그대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다른 놈들하고 반응을 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른 놈들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다? 반응을 해야만 어떻게 된다? 좀 더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라고 봐도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입자를 뭐라고 한다? 분자. 분자를 형성하면서 옥텟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옥텟을 완성한다라는 것을 다시 써보면은 뭐라고? 최외곽 전자수를 얼마로? 8개로 만들어내는. 그죠? 됐나요? 됐어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1주기 원소는 몇 주기? 이 중에서 1주기 원소 누구 있노? 수소밖에 없죠. 수소는 몇 개만 만들면 돼? 2개만 만들면 됩니다. 전자 껍질이 너무 핵주위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좁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얘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방식. 앞으로 얘네들을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H는 몇 쪽이지? 1쪽이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최외곽 전자는 뭐 보면 파악할 수 있나?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하는 말 들었어요? 오케이? 20번까지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공유결합할 때는 요것만 알면 되는데 몇 쪽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라고? H 몇 쪽? 1쪽이죠. 1쪽이라는 얘기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다? 1개다. 1개. 이렇게 찍어주셔야 알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걸 루이스 점전자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표현하세요. 그 다음 N은 몇 쪽이에요? 15쪽 되겠습니다. 몇 쪽? 15쪽. 10이 넘어가면 잘 들어. 10자리 빼고 끝에 1자리만 따지면 돼. 알았어? 그러면 몇 개란 얘기야? 5개지. 지금도 잘 들어라. 표시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크게 가상의 선을 하나 그어요. 알겠어요? 십자선. 됐나? 실제로 저는 그을 필요 있나 없나? 없어. 알았어? 그래서 크게 영역이 하나, 둘, 셋, 4개 방향이 있습니다. 됐니?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공간적인 방향이에요. 뭐라고? 공간적인 방향이야. 됐어? 얘는 최외곽 전자만 표시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고? 15족이니까 5개지. 차례대로 그냥 자기 놓고 싶은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돼. 알았어? 잘 들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때려박으면 돼. 알았어? 됐냐? 그럼 잘 봐. 질소는 집어넣다 보니까 일정 방향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경우가 있나? 1개 있는 경우도 있고 2개 있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까? 이처럼 어쩔 수 없이 2개로 엮여진 요거를 얘네들은 공간을 꽉 채웠기 때문에 공유결합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됐니? 그래서 이런 놈들을 우리는 앞서 말했던 비공유 전자 2개의 쌍으로는 몇 쌍? 한 쌍. 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개는 어떻게 돼 있어? 각각 따로 떨어져 있지. 뭔가 짝을 이루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공유 가능 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15족은 최외곽 전자는 몇 개인데? 최외곽 전자는 몇 개인데? 5개인데 공유결합에 참여 가능한 전자는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알겠습니까? 공유결합에 참여할 수 없는 전자는 몇 개입니까? 2개.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자쌍은 한 쌍입니다. 됐습니까? 1학년 때는 아마 이런 형태로 제가 말한 것처럼 말장난적인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O. O는 몇 쪽이죠? O는 16쪽입니다. 그죠? 가상의 십자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16쪽이면 최각된 자가 몇 개요? 6개네.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어느 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공유 가능전자는 2개. 비공유 전자쌍은 2쌍.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해해볼게요. 누구? 탄소 14쪽이죠. 하나, 둘, 셋, 넷. 됐어요? 따라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나 없나? 가지고 있는 최외각 전자 4개가 모두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다양해. 알았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얘기할 거 대놓고 시험에 나올 만한 대놓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뭐? 분자. 됐어? 첫 번째 유형. 일단 이원자 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분자식으로 쓰면 누구? H2, N2, O2, 그 다음에 뭐 F2, CL2 등등등등등 이런 놈이 나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완성된 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됐니? H는요 왼쪽 H하고 내가 오른쪽 H를 색깔을 다르게 가져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왼쪽 H 최외각전자 몇 개? 1개. 공유 가능전자도 1개. 옥텟을 만족하나? 안 하네. 1개 더 필요해. 맞죠? 좌우 전부 다 1개씩 더 필요한 상황. 맞죠? 그래서 왼쪽에서 한 놈이 자 이쪽 공간으로 밀어주고. 됐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놈도 뭐 한다? 하나 내준다. 됐어요? 그래서 둘의 공동 영역 속으로 둘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몽땅 끌고 들어오게 되면 같은 지배열대로 들고 들어오게 되면 왼쪽 H가 봐도 몇 개? 왼쪽 H가 봐도 몇 개? 2개. 오른쪽 H가 봐도 몇 개? 2개 됐죠. 됐습니까? 요게 바로 뭐를 의미한다? H2가 된 거를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때 잘 들어라. 이때 공유 전자 쌍은 몇 쌍입니까? 한 쌍이죠. 됐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그림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H2라는 것을 어떻게도 그리느냐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한 쌍이면 단일 결합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H가 있는데 둘 사이에 결합이 한 쌍이지 선을 하나만 싹 그어줍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단일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이어서 N2 해볼게요. N2. N 왼쪽에 한 놈, 오른쪽에 한 놈. 에이, 무슨. 그럼 N은 위에서 봐서 알겠지만, 공유에 참여 뭐하는 놈이 몇 개? 2개 있고, 3개만 참여하잖아. 그러면 N 한 개당 6개가 되려면 몇 개씩 주고받아야 될까? 3개씩은 주고받아야 8개가 되겠네. 왜? 5개 있으니까 3개만 더 받으면 되잖아. 맞아? 그런데 공유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개수가 애초에 몇 개? 3개니까. 그래서 아예 참여 못하는 놈은 한 쌍은 여기다 갖다 던져 놔놓고 가 쪽에다가 얘도 마찬가지죠. 가 쪽에 갖다 놓고 가운데다가 몰아줍니다. 그죠? 왼쪽 놈 몇 개? 3개 몰아주고 오른쪽 놈도 몇 개? 3개 몰아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공동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서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다? 세 쌍이죠. 그러면 결합선이 몇 개다? 3개 되겠네. 그래서 N2는 N과 N이 몇 중 결합이다? 오케이. 3중 결합이니까 선이 몇 개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공유 결합선은 보통 몇 개까지 있냐면 단일 결합, 2중 결합, 3중 결합 딱 3개 있어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얘기해 보면 이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O는 몇 중 결합, O2는 2중 결합 되겠습니다. 됐죠? 플로리는 얼마? 단일 결합이고요. 이게 O2, 이게 F2 됐어요. Cl2는 역시 단일 결합 되겠습니다. 됐죠? 참고 얘들 둘이는 좀 몇 쪽? 17쪽이거든. 그럼 최각전자가 몇 개란 얘기고? 7개. 그러면 상식적으로 네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몇 개밖에 없나? 공유 반응전자 수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17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7쪽하고 수소는 뭐하고 뭐는? 17쪽하고 수소는요 반드시 단일 결합 한 개밖에 못 가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시험에서 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래. 말이 돼, 안 돼? O 입장에서는 돼, 안 돼? O 입장은 되는데 H 입장에서는 이중결합이 생길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원자 문자에서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 화합물을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합쳐졌는데 대부분 수소 화합물입니다. 뭐라고? 수소가 들어가 있는 화합물. 뭐뭐 나오느냐?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거 HCl 염화수소. 뭐라고요? 염화수소. 그 다음에 H2O 누굽니까? 물. 됐죠? 그 다음에 NH3 암모니아 한 개 더. 메테인 CH4 됐습니까? 했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누구? 이산화탄소. 요 정도만 정확하게 해놓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잘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아마 분자 구조 있죠? 극성, 무극성. 그것도 아마 얘네들이 줄을 이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H 몇 쪽? 1쪽. CL 17쪽. 둘 다 무슨 공유 반응전자가 몇 개씩밖에 없어? 한 개씩밖에 없네. 끝났죠? H도 몇 개 내놔야 되고 한 개. 염소도 몇 개? 끝났네. 이러네. 한 쌍.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거 만들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H를 제외한, 누구를 제외한? H를 제외한 짝이 누군지를 항상 보세요. 알겠습니까? H를 제외한 짝이 중심이 됩니다. 뭐라고? 수소화합물을 만들 때는 H를 제외한 원소가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합의 중심. 됐어? 분자의 중심. 그러면 H2O는 누가 중심이요? O가 중심이 됩니다. 맞습니까? O는 최각전자가 요렇게 놓이지. 일단 비공유 전자쌍이. 그러면 공유 가능한 놈이 하나. 그죠? 따라서 O하고 H가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개밖에 없는 거네. H 몇 개 오면 돼? 이쪽으로 하나 집어넣으면서 H 오면 되고 이쪽으로 하나 집어넣으면서 H 오면 되고. 됐습니까?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좀 표현하면 O를 중심으로 그리면
몇 중 결합입니까? 아니지. H 각각이 단일 결합을 이루고 있다. 이거 되죠. 됐나요? 그 다음에 NH3는 누가 중심? N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럼 공유 가는 전자수가 몇 개? N은 3개. 그럼 수소가 몇 개? 3개 와야 되겠네. 그래서 뭐야? NH3 아니요. 바로 해볼까요? H는 때려 죽여도 뭐밖에 안 된다? 단일 결합밖에 안 되니까 쭉쭉 그려주면은 땡큐.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CH4는 누가? 탄소. 맞아요? 탄소는 몇 군데까지 뻗을 수 있노? 4군데. 그러니까 이거야. 이 화학식을 몰라도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을 공유결합을 표현해봐라. 혹은 분자식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공유 가는 전자수를 보고 조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탄소 몇 개 뻗을 수 있어? 4개. 따라서 수소 몇 개 와? 4개. 탄소를 제외하면 수소가 와야 되니까 결합은 단일 결합만으로 몇 개? 됐나요? 이번에서는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분자 극성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 요거 몇 도인 줄 알아요? 104.5도. 됐어요? 요게 몇 도? 요게 107.5도 또는 107도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요거 몇 도? 느낌상 90도가 졸라 강력하지, 그지? 아님. 109.5도. 하나 넣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건 누구? CO2입니다. 탄소는 몇 개 내줄 수 있고, 총 4개를 내줄 수 있는데, O가 몇 개야? O가 지금 개수가 몇 개야? O 원자가 2개네. O는 체각전자가 6개인데, 사용 가능한 게 2개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탄소가 몇 개씩 주고받으면 되겠노? 2개씩 주고받으면 되겠나?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2개 받고 탄소 입장에서는 2개 받으니까 4개 받은 게 되고. 맞아요? 그럼 중심에 누가 들어가? 개수 적은 놈이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전부 다 공유 가능 전자를 배치를 시켜놓고. 됐습니까? 양쪽 사이드로 누가 온다? 이제 산소가 옵니다. 맞아요? 탄소가 몇 개 내놨으니까? 2개 내놨으니까 얘도 몇 개? 가지고 있는 2개를 모두 끌고 오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게 몇 개 돼? 비공유 전자 쌍이 아까 몇 쌍이 있었어? 2쌍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면 되겠죠? 요게 바로 누구의 모형? CO2의 모형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선으로 얘기하면 요래 되죠? 탄소가 있고 이쪽 O에 몇 중 결합? 2중 결합. 이쪽으로도 몇 중 결합? 2중 결합. 됐어요? 됐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형태와 요 형태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죠? 45쪽에 문제 좀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1번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 중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 있으며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내가 얘기할 땐 공유 가능 전자라 했지. 공식적인 명칭은 원자가 전자. 됐어요? 받아 적어라. 원자가 전자. 다 풀었나 이거? 원자가 전자입니다. 그러면 45쪽은 다 풀었어요. 그럼 넘어가서 49쪽 풀었나? 쌤들이 다 풀어주네? 그러면 52쪽도 풀었어? 어이씨, 할 거 없네? 다 알지, 그러면? 주로 문제에 나왔던 것들도 앞서 나왔던 저 분자 외에는 거의 안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돼야만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반에서 촬영합니다만 극성, 무극성 있죠.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자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럼 잘 들어라. 극성, 무극성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물론 1학년 때는 분자 수가 많아봐야 한 20개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외워도 됩니다. 근데 단 한두 문제를 위해서 외우기에는 너무 까탈스럽고 맞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떤 분자가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H2O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질문을 이래야 한다고요. 알겠어요? H2O 분자는 극성 분자입니까? 무극성 분자입니까? 이래 물어본다고. 됐어? 졸라 강력한 극성 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외워서 대답할 수도 있고 뭔가 원리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직거나 맞나? 근데 이게 오리지널대로 얘기하자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잘 들어. H2O 분자는 극성 분자다. 그러려면 H2O의 분자 구조가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 돼요. 뭐를? 분자 구조 모형을 알려면은 공유결합의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아까 저 각도 표시한 거 있지? 저 각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려놓고 이것이 대칭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하나라도 비대칭적인 구조 요소가 한 두 군데만 있으면은 걔는 극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완벽 대칭이면은 뭐가 되고 무극성이 된다. 요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미리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떠들지는 말고 쉬었다가 하면 됩니다.